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김옥윤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팀장 그리고 이화진 IM증권 도곡 WM센터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8월 1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35%를 부과한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면 추가 인상을 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일본에 이어서 정말 전통적인 그런 동맹국인 캐나다한테도 고율의 관세를 예고한 셈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관세를 부과하려는 건지 이번에도 겁먹고 물러선다는 타코인지, 자, 이게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화진 과장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7월 21일까지 이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고, 지난달에도 그 6월 달이죠. 6월 달에도 그 디지털세 관련해서도 철회하려고 또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도 이제 미국이 관세를 35%까지 이제 계속 늘려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제 캐나다와 관련된 뭐 펜타닐이나 아니면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가 빠르게 지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런 관세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타코 얘기가 나오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국가들과 관련해서도 이제 트럼프는 이제 펜타닐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경과 관련된 대응,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협상이 빠르게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캐나다나 뭐 한국이나 일본과 관련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딱 마지노선 정도 수준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트럼프 생각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캐나다한테 35%를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 캐나다도 그렇게 되면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할지. 자, 김옥윤 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감세안을 통과시킨 트럼프는 굉장히 강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에도 이기고 돌아왔고 감세도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를 맞닥뜨려서 여러 상대국들과 이제 또 하나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제가 7월 9일 연장 시한을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8월 1일로 연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연기를 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해방의 날 수준의 관세를 얘기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즉 이거는 약간 그런 모양새가 빠지지 않기 위한 부분과 함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관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 보복 관세는 쉽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아직 누군가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타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트럼프에게 타깃이 되는 건 상당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트럼프가 너무 이게 강하게 나오다 보면 캐나다 국내 정치상에서 여론이 들끓으면서 어쩔 수 없이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에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를 한 이유가 이 신흥국 연합체인 이 브릭스 탈달러 움직임 소식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미중을 중심으로 했던 무역 갈등이 미국과 브릭스로 확대가 될지, 자,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7월 7일 날 이제 회담이 열리긴 했었죠.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달러 패권안에 관련해서도 이런 갈등 이슈를 좀 부과시켜 왔었고, 물론 이제 이번에 브라질 관세 50% 이제 부과한 게 뭐 철강이나 일부 농산물 쪽으로 지금 부과된 걸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브릭스와 관련된 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일부 이제 지지하는 이제 국가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관세를 10%까지 뭐 올리겠다라고 뭐 협박도 해왔었고, 실제로 만약에 달러 의존도를 실제 낮추는 모습을 좀 뭐 보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대 100%까지 관세를 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이제 지금 전체적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향후에 대한 뭐 통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관세 방향에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통화 정책에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위협적인 좀 발언을 좀 할 수
있다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브라질로만 일단은 선제적으로 보일 건지 아니면 뭐 인도나 중국, 러시아 최근에 뭐 브릭스에 가입했던 국가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모습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관세 서한을 보내느라 진짜 바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증시는 뜨겁게 지금 현재 달궈진 상태거든요. 자, 과연 S&P 500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배경. 자, 김용균 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세 수준은 분명히 악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이 그렇게 부과될 것이라 예상치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한이 일단 8월 1일로 유예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센트가 얘기하는 9월 1일까지도 시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슷한 효과를,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 관세 충격 말고는 별다른 악재가 없다는 점도 증시가 강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리 상황 같은 매크로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 시장 영향 미치는 트럼프 자체가 시장에 우호적이고 오히려 시장의 강세를 자신의 치적처럼 홍보하면서 과연 트럼프가 이 밥상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또 갈 것이다. 변수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랠리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바뀌고 있는데 달러 약세 현상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올해 상반기에 달러 지수 낙폭이 10.7%였습니다. 52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하반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달러 가치가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해지는데 자,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물론 올해 초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얘기들은 계속 꾸준히 나왔고, 물론 이제 조금 지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세 리스크, 뭐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기축 자산에 대한 이제 좀 악화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루블화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신흥 시장에 대한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뭐 투자 전략이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일본도 이제 BOJ에서도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일본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엔화 가치 쪽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좀 부각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달러화가 약세화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금에 대한 이제 통화 가치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이쪽에 대한 대안책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달러화 약세 문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김호균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완만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전처럼 미 증시와 미국채가 함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을 좀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채 ETF라든가 미국채 현물 같은 투자도 국내에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환율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환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과연 달러 약세가 더 이어질 것인가? 달러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완만한 약세로 가는 부분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베센트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방어할 생각이 있다. 즉 너무나 강한 달러 약세라는 이런 거는 방어할 계획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원사이드에 가는 거 좀 막으려 하지 않나?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에 FOMC 의사록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자, 7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 인사가 2명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과연 언제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화정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두 명이죠.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와 이제 보어만 연준 부의장인데, 물론 이제 이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임명했던 이제 두 후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6월 이제 FOMC 의사록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6월달
6월달 이제 CPI가 이제 발표가 되죠. 그만큼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7월과 이제 8월쯤에 물가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도 이제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2달 정도가 지났지만 직접 관세가 물가에 대한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봤을 때, 물론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9월이나 아마 11월쯤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9월이 대략 한 7, 80%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 7월 달에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특히 이제 민간 고용 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 CPI 발표가 물가가 충분히 어느 정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호균 팀장 금리 인하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사로 공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드러난 2명 말고 추가적인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을까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2명 정도에서 7월 인하 의견은 정리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론은 이제 9월 인하로 가는 분위기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7월 인하 가능성도 사실 시장에서 열어놨었는데, 지난번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굉장히 고용보고서가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줄어든 것도 있고, 사실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7월 9일 관세 유예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트럼프의 관세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다면 이전에 4월 2일처럼 굉장히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시장이 좀 쪼그라들 수 있고, 그러면 7월에도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연준 내에서도 열려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게 이제 8월까지 넘겨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9월 인하가 중론이 아닐까,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 의장의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의장 자리에 아마도 거대한 비둘기를 앉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절차가 이제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지명하게 되면 결국 이제 상원에서 이제 인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반 찬성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후보들이 이제 크리스토퍼 이제 윌러 연준 이사랑,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이제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초반에는 케빈 워시 같은 이제 경우가 예전에 이제 매파적인 인물이었다가 워낙 이제 그런 통화 정책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좀 인물로도 유명하지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으로는 크리스토퍼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좀 비둘기 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플리마켓에서도 좀 확률적으로 좀 높아가는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좀 후임에 대한 물색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싶은데, 만약에 윌러 연준 인사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그와 관련 이제 물가에 대한 인상 여부, 좀 그게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다음 연준 의장에 대해서 좀 인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럼 금융시장에도 분명히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그 윌러 연준 이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생각보다 달러에 대한 약세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좀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뭐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세법을 이제 통과를 이제 시킨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당분간은 이제 그런 이제 S&P나 이제 그런 나스닥에 대한 지수는 조금 빠르게 좀 강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공개될 예정인데, 과연 관세발 물가 상승 압력이 이번에는 나타날지, 아니면 5월처럼 또 이번에도 물가가 별로 안 올랐네 하면서 좀 무사하게 지나갈지, 김호균 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월 의장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관세의 영향은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물가 상승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건 어쨌든 보면은 파월 의장이 보고 있는 많은 데이터상에서 관세 여파가 없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4월에 부과한 관세 영향이 7월인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있는 영에 뭔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기업들의 재고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물량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되는 부분을 아직 전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3개월 정도가 어떤 재고 소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이제 7월 혹은 8월쯤에 물가는 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나오는 이슈는 그래 물가는 올랐는데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영구적인 거냐에 따라서 연준위원들의 어떤 이 금리 인하 판단이 갈릴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에서 아마 차기 연준 의장은 이것을 일시적이다 보고 금리 인하 방향 쪽으로 잡아가지 않을까 가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2분기의 실적 발표 시즌 이게 개막되죠. 그러면 일단 은행주부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화진 과장께서는 은행주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오는 이제 JP모건은 이제 필두로 인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만큼 이제 PR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워낙 이제 좋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2분기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지금 EPS가 결국에는 한 5%에서 10% 이제 증가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많아졌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거는 매출에 대한 부분은 좀 전동 분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만큼 좀 실적에 대한 미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금융주에 대한 좀 단기적으로 조정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은행주 실적부터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실적 시즌에 관심을 가질 텐데요. 자, 김호균 팀장은 은행주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번 미증시 강세에 숨겨진 배경이 2분기 어닝 시대는 기대일 것 같고 그 시작을 금융주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세 부과 직전 시점까지 증시가 올라왔을 때 반등을 했을 때 이것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 말 것이냐라는 어떤 숙제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트럼프가 어쨌든 관세 유예를 3개월을 끌면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닝 시즌이 다가왔고 그 사이 경제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닝이 다가오면서 이미 예상 자체가 2분기는 좀 잘 나올 거야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작용한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상승 자체가 좀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궁금한 건 또 은행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실적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1분기처럼 잘 나오게 될지 자, 나머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이제 TSMC 이제 월별 매출이 나왔죠.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왔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뭐 ASML이나 뭐 넷플릭스나 저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쪽은 사실 크게 좀 걱정은 안 할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다른 이제 섹터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사실 ASML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나와줘야 왜냐하면 그동안 작년부터 사실 그동안 ASML 같은 경우는 사실 서프라이즈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컨센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의 조금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TSMC나 추후에 뭐 우리나라의 뭐 SK 하이닉스까지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김호균 팀장께서 이게 좀 기대하는 예를 들어 섹터라든가 또 아니면 우려되는 섹터 혹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대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가 신고점을 돌파하고 4조 달러를 넘어선 자체는 이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 반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AI의 인프라 관련되는 섹터들은 굉장히 좋은 시작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 분기와는 다르게 어떤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지난번보다는 실적 분위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어닝에서도 관세 회피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3분기를 앞두고 2분기 실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특히 아마 8월 달, 9월 달 넘어가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도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과연 미국의 국채 발행 이후에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8월 달, 9월 달에
여러 가지 핵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층적으로 좀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요. 김호균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팀장 그리고 이화진 IM증권 도곡 WM센터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